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백종현 의원입니다. 요즘 뭐 CRA도 그렇고 CRE도 그렇고 이제 각종 그 제품 인증 규제에서 그간의 어떤 그 의무 인증 영역에 어떤 사이버 보안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분들의 상당한 이제 부담이 이제 오고 가고 좀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LG전자 그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제 CRED, 시정보통신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와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와 그리고 제가 현재 몸담고 기업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의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CRED라는 거는 유럽연합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 규제의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1985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가 2025년인데 근 40년 동안 꾸준히 그 유럽연합의 적합성 평가 체제를 유지, 관리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최근에 2016년도에 무선통신기기 중심으로 하는 RED 지침이 됐고 그리고 2028년도에 RED 가이드라인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어떤 적합평가 규제인데 그간의 이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던 사이버 보안 문제가 요 의무인증 부분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걸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떤 비용이 들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과 그리고 두려움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콕 집어서 강조한 것이 무선 IoT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요 CRED 라디오 이퀴먼트 디렉티브가 제정되고 나서 이것을 위임하는 레귤레이션 RED 레귤레이션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게 더 강화되는데요. 사실 유럽연합에서 레귤레이션을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어떤 인체와 생명에 위협되는 분야에 한해서만 유럽집행위원회가 개별 회원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거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지금 CRED의 그 위임 레귤레이션을 만든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고요. 원래 2024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1년 연기돼서 했던 부분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용카드 단말기라든지 어떤 금전을 처리한 기기에 있어서 금전적 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RED 지침과 레귤레이션에 근거한 세 가지의 표준이 지금 현재 시행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좀 논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잘 아시는 글로벌 생산 공장인 국가에서 만든 어떤 인형에서 불법 도청 장치가 나왔던 것이 사후관리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결정적으로 어린이용 GPS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거기에서 네트워크 통신과 통신 기능이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때 RED하고 GDPR에 따른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사후 관리를 할 때 최초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EU 전체 광역 리콜된 사례가 사실은 이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와 거기 나왔던 데이터들, 위치와 음성 데이터가 노출된 것들이 상당 수준으로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위협이다. 그 측면에서 이제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이제 CRED 제품에 대해서도 사이버 보안 쪽의 보안 기준을 이센셜 리콰이먼트 하나로서 포함을 시켜야 했던 거고 2024년부터 2025년에 이제 EN 1803 시리즈의 어떤 표준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적합 평가를 받으실 때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 문서도 지금 갖추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이제 RED 디렉티브에 따른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무성기기가 2025년 8월부터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 출시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게 충족한다는 평가 결과를 DOC 문서에다 이제 첨부를 하셔야 되고 2027년부터는 앞서 이제 그 발제적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사이버 레질런스 액트에 따른 그 보안성 평가 결과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지금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 액트, 사이버 레질런스 액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IoT 기능이 기본 있으면서 철도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 거기에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전기기들 거기에 인형 그리고 어떤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어떤 기계들이 있다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로봇, 뭐 청소 로봇 그리고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여기 해당이 되고 메디컬 쪽은 좀 다릅니다. 예, 메디컬 쪽은 사실은 별도의 그 사이버 보안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그리고 RED 디렉티브에 있는 우리 스마트 홈 기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쪽에 그 평가를 좀 그 적합한 평가를 받을 때 그 응월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RED하고 이제 CRA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뭐 사실은 현재 이제 RED법에 RED에 따른 어떤 사이버 보안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적용 결과를 보면서 CRA법에 따른 어떤 대상 제품을 모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제품과 하드웨어 전반으로 확대할 노력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 원격으로 리모트 원격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점에서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이제 RED 디렉티브에 따른 거라고 하면 CRA법에 따른 것은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서 전반적인 그 보안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아직까지 RED에 따른 어떤 평가 방식은 EN이 제정된 그 이센셜 리콰이먼트가 포함된 세계 표준에 기반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RA법에 따라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기반으로 어떤 평가칙을 하는 거고 앞서 이제 잠깐 기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중대, 중요, 중대 제품에 따라서 MB 그 적합 평가 기관인 MB의 개입 범위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CRA법이 시행되면 CRED에 따른 사이버 조항은 폐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CRED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에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CRA법에 따른 어떤 보안에 대한 사항들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출 기업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카테고리는 이제 기업들이 그 셀프 어세스먼트 하는 건데 메모리 칩이라든지 모바일 앱, 스마트 스피커 아니면 일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존 어떤 그 RED 지침에 따른 그 보안 표준 기준, 보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체크하고 거기 증빙 서류를 갖추시면 되는 부분이고 CRA법에서 이제 중요 제품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3자 평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의 제3자 평가는 아마 지정시험소라든지 어떤 시험 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검증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OS, 백신 프로그램, 라우터, 방화벽, VPN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도 해당이 될 거고요. 중대한 제품으로 지금 그 잠재적으로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들 이제 리콰이어먼트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MB가 직접 COC를 발행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 카드, 뭐 하드웨어 보안 모듈, 암호화 장비, 인증 토큰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많이 써서 이제 그 개발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요게 중대한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마 나중에 MB의 COC, MB의 서티피케이트 오브 컨포미티를 좀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케줄 CRA 적합성 평가의 스케줄 상으로 보면 이 CRA법이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됐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적합 평가 체계의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어떤 그 중요 제품이나 어떤 중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적합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취약성을 어떻게
취약성 파트를 어떻게 구분해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2026년 8월부터 그리고 2027년 10월까지 지금 다 관련 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좀 그 엣지라든지 그 유럽 표준화 기구의 그 동향들을 좀 충실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CRED 보안 평가 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무선 통신기기는 CRED 사이버 보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때 이제 2025년 8월부터 유럽 영내에 그 들어오는 제품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품의 기능과 처리하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으면 이게 복수 정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보면은 스마트 결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기능에 적용되는 그 EN18031-1은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그 스마트 결제 단말기는 개인정보라든지 카드 식별정보 같은 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1803-2도 적용돼야 되고, 이게 제대로 그 결제되는지 그 금전적인 어떤 취약성 부분들도 보안성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 180-3-3 요까지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기기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두 개의 표준 1과 2가 적용되는데, 만약 결제 기능이 적용된다고 하면 또 3까지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넣고 뺄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뭐 이 CRED든 CRA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네트워크 접속 기기의 어떤 그 보안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그 가상화폐라든지 어떤 그 재화를 처리한 기기에 대한 보안을 좀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2025년 8월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고, 이걸 따르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저감 평가 결과처럼 하는 경우에 뭐 어쩌다가 통과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페널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재고도 만약에 2025년 8월부터 새로 수입하면은 이 보안성 평가 결과를 새로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거 자체가 엣지 EN303-645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엣지 EN303-5645 기준들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키사의 어떤 IoT 보안 기준 자체가 엣지 EN303-645 기준을 대부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시면 거기에 기반해서 문서를 좀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일부 추가된 요건들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기업의 이제 비용 부담이나 그 프로세스 부담에 있어서는 많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뒤로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업분들께서는 만약에 이 사이버 보안 쪽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험 기한들을 좀 선정하셔야 될 거고, 뭐 이후에 MB를 확인할 수 있는 난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CRED, MB를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기관과 할지, 그리고 그 기관을 선택하시면은 국내 그 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내 시험 기관들 중에서도 지금 사이버 보안을 다룰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LG전자 협력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LG전자의 그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인하우스 시험들을 많이 지원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와 함께 또 이것도 준비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은 제3자 평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체 적합성 선언서를 만들어서 성적서를 첨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하우스로 하든 아니면 같이 협력 관계 맺고 있던 대기업과 같이 하시든, 아니면 내가 직접 준비하시든, 아니면 제3자 시험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기본적인 서류들은 뭐 성적 시험 성청서, 제품 사양서, 매뉴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계도,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쭉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신청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와 제품 사양 및 세부
절차서 사도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부품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인증 부품, 인증이나 승인이 필요한 부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쓰지 않은 부품들을 사서 이제 조립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증을 받을 때 역으로 또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안 받은 걸 쓰시게 되면 다시 그 부품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어떤 완제품을 하실 때 납품을 받으시면 꼭 그 부품이 시험 성적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인증을 받았는지를 그 서를 반드시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인증이 진행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안 받음으로써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인증기관들은 그걸 찾을 때까지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적용 표준을 적용하실지라든지 뒤에 이제 뭐 체크리스트를 좀 예시로 드릴 텐데 그 체크리스트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뭐 미비사항 검토하셔서 시험기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인시험소에서 이렇게 할 거고 LG전자에서 납품을 요청하실 때도 좀 괴로우시겠지만 협력사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대응해 주시면 그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본인들께서 시험이라든지 할 때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보면 LG전자 그 원청사에서 다 부담을 떠안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협력을 해주시면 이런 프로세스에서 안전하게 이제 제품을 만드시고 또 납품하실 때 도움이 되신다. 뭐 EN 18031 기본 표준 사항들은 이런 사항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사실은 EN 18031 다시 그 세 가지 표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준의 세부 체크리스트 및 평가 기준이 EN 부록 1과 2에 거의 200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체크리스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이걸 사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 좀 이제 기업들한테 좀 약간 근데 그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한 3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준비하실 때 이 어떤 부록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나는 이게 준비됐어? 안 됐어? 체크하시면서 이제 좀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EN 18031-1은 기본 무선 설비에 들어가는 보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하신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좀 완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라든지 스마트폰, 스마트 홈기기라든지 무선 네트워크 연결되는 컴퓨터 주변 기기들은 이런 기본적인 그 보안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내 보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유선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게 유선과 무선이 복합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무선 기능을 빼시거나 옵션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쪽은 이제 아동보호, 스마트워치라든지 GPS 추적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들, 무선 카메라 또는 무선 CCTV. 우리 업체들이 보면은 무선 CCTV를 되게 많이 수출하시거든요. 제가 그 뒤에다 이제 사례를 하나 지금 적어놨는데 무선 CCTV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도어벨 중 스마트 도어벨 그리고 음성인식기기, 스마트 스피커 등 같은 개인의 음성 정보라든지 얼굴 식별 정보라든지 이 식별 정보들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8031-2에 따라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암호한다든지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프라이버를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에 그 녹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금전 사기 방지는 대부분의 어떤 그 결제 정보를 전송하거나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 또는 재화를 처리하는 기기에 적용되는 거고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나 결제 기능은 IoT 기기인데 우리로 보면은 이제 무선 결제 단말 기기 있잖아요. 요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저희 쪽에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옵션으로 넣으시거나 이걸 빠르게 한번 지금 기업의 어떤 그 상황을 보시고 보안 상황을 보시고 그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적합한 평가 결과
문서로서 한번 넣어보시거나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선 포스 단말기나 전자결제 시스템들을 좀 많이 수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시험 준비와 똑같습니다. 뭐 기술 상담하시고 샘플 제출하시고 실시하신 다음에 성적서를 발행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CRED에 대한 시험 진행은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외부 시험 기관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자체 시험이라든지 준비하시면은 비용이 절감되시는 거고 외부 시험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뭐 샘플은 개발용 샘플이나 배포용 샘플, 소프트웨어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만 평가기관과 이제 소요기관이 이게 지금 보면은 아예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기준이고요. 요 비용도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알아봤을 때보다는 약간 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슬슬 2025년 8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좀 더 상승이 되는데 역으로 보면은 뭐 LG전자 협력사 분들께서는 LG전자에서 이런 것들을 인하우스를 통해서 또 의뢰해서도 도와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형의 요 비용을 또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출 기업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비용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한 뭐 1,000만에서 2,000만 들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가장 그 하이한 케이스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보셔가지고 그 다양한 어떤 그 보안 사이버 보안 그 시험 기관들과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견적과 비용이라든지 기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기관들은 뭐 다 이 CRED 대응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적합평가 시험 기관들도 오늘 발표해 주신 KTC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 사이버 보안 쪽에 그 평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대응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그리고 이제 저희 국가기술표준은 해외인증 지원단에서도 관련 정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럼 요 CRED 그 평가와 관련해서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CRED 조합표준 EN 1803일은 제3자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업이 자율적으로 검증해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퀘스천 2하고 3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일 민감한 게 퀘스천 5 25년 8월 1일 이전에 유럽 지역에 통관되어 있는 제품도 시행 이후에 추가 수입을 하면 CRED 사이버 평가 받은 성적서를 추가해야 되나요? 요거가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유럽 현지 법률사무소에도 문의해보고 하다가 저희 지원단에 문의가 와서 이제 제가 대응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EU REG나 가이드북에서 플레이싱 온 더 마켓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제품이 최초로 EU 경제 영역 내 공급 또는 그 인도대 유통망에 진입된 최초 시점 기준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이전 8월 1일 이전에 이미 유럽 영내에 있어가지고 재고를 지금 팔고 있는 거면 그거는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예전에 한번 판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2025년 8월 1일 이후에 다시 추가 발주가 날 수 있잖아요. 그 경우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팔 때는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25년 8월 1일 이후에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만족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 부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아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게 그 무선 CCTV 그 CRED 무선 CCTV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떤 무선 CCTV를 하더라도 내가 이 CCTV에 적용되는 칩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걸 갖다 시험 평가는 표준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적합 평가 기관을 선정하시고 시험을 이제 외부 시험이나 자체 시험실에 적합 평가 시험 하시고 나서 기술문서 작성하시고 DOC 선언서 하신 다음에 라벨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CRED 쪽에 이제 그 무선 CCTV라든지 요걸 갖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지침은 RED, EMC, LVD를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각 무선 모듈에 어떤 표준을 제외하는지도 이제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게
ROHS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세요. 이거는 이제 그 무던 CCTV 어떤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소한 어떤 그 유해물, 유럽에서 금지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성분으로 제작되었다는 그 성적서를 내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W3 그 폐 전기전자 지정에 따라서 우리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우리 가전제품들에 재활용 그 순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이버 보안은 요번에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18031-1부터 3에 대한 것을 만족하셔야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지침은 RED, EMC, LVD, 그리고 ROHS, 사이버 보안, WTP 거의 한 6개를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요게 완제품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ROHS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여기서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사이버 보안 쪽에 이제 준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EMC나 LVD나 그쪽은 이미 지금 우리 쪽에 MB랑 지금 협업을 맡고 있는 국내 시험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새로 추가된 이제 사이버 보안 파트에 대해서 아마 어떤 국내 시험소라든지 해외 시험소, 해외 적합 평가 기관들은 이제 막 뭐 우리 기업들의 이제 막 좀 많은 푸시를 하실 텐데, 거기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에 있는 체크리스트대로 한번 쫙 준비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만 의뢰하면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적합 선언서는 뭐 제조자 정보, 제품 정보, 적용 지침 정보를 쭉 하시고, 그리고 사진을 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적합 평가 선언서 보면은 다른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진들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사실은 EU에서 DOC 선언서 앞에 그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외관에 대한 거라든지 기본 부품에 대한 좀 사진들을 막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만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보들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그 해외 인증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단은 사실은 기업들 보시면 정보도 취득하시기 어렵고 계속 지금 인증 규제라든지 기술 규제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내가 해외 인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전문 지식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내가 대응하기 어려워. 그리고 비용과 시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그 지원단에서 기업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로 2023년 4월부터 지금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표준협회, 코트라, 중진공, 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산업단지 공단들이 어떤 수출 그 인증과 관련된 수출 에러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고, 우리 그 7대 그 K 시험 연구소에서도 그 같은 지원기관 협의체를 해서 현재 지원 작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 활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거나 가이드북 발간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지원 해드리고 있고, 설명회와 1:1 현장회로 맞춤 지원들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 해외 인증 지원단 globalcerti.kr에서 136개국에 639개 해외 인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제 주요 많이 수출하시고 있는 품목별 가이드북 54종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 가이드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발간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인증 정보는 이렇게 어떤 인증 제도 개요 및 상세한 정보들을 좀 해드리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을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저희가 API를 받아와서 그 기업들이 그 시기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정부와 지자체 일일이 다 공문문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제 광역 지자체까지 했을 때가 53개고요. 이게 기초 지자체까지 하면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아시는 기업들은
저희 가이드북을 받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원 사업이 끝났어도 내년도도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그 차년도 지원 사업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요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어린이용 의류라든지 왕구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의료기기라든지 치과용 임플란트라든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그 PDF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요거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서티피케이트.kr이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치셔도 해외 인증 지원단 치시면은 최상단에 있고, 저희 전화 02-6240-4770이 있고요. 거기 통해서 이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가 전중에 맞추는 멘토링은 분기별로 공고를 해가지고 한 28개 분야에 한 지금 140여 분이 지금 구축돼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1대1 매칭을 하고 있고, 해외 인증 119는 예를 들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증과 관련된 애로가 생기시거나 혹은 관세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도 그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무료긴 한데 의료기기라든지 몇 가지 품목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의 이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시험이나 인증 쪽은 일부 좀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요 해외 인증 지원 사업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수출 바우처 사업과 해외 교역 인증 획득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수출 바우처하고 해외 교역 취득 사업에서 이제 많이 좀 지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문 사업으로는 이제 무역협회 이제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보호 쪽에는 정보보호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당 최대 한도가 8천만 원 정도로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원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 지원 사업별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라든지 공고 일정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친절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